조민입니다. 수채 화가를 좀 지금 하고 있고, 원래 제 직업은 건축가입니다. 건축가인데 지금 현업 건축을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 이제 수채나 그림 쪽에 오래전부터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. 펜화도 좀 작업을 좀 하고, 지금은 수채 쪽 작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. 그렇게 우리 직업상 펜이 좀 익숙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, 옛날에는 거의 연필에서 펜 작업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펜이나 이제 펜으로 그려지는 선, 이런 것들이 이제 손에 익숙해 있어요. 아, 도면 같은 걸 옛날에는 도면에서 출발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도면은 거의 컴퓨터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그 손의 기억이나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하게 됐죠. 개인적으로 뭐 어릴 때부터 그림에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제 진로를 그쪽으로 선택을 못했고, 그래서 그런 그 옛날에 좀 열망이나 이런 게 그림 쪽에 좀 투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 그림 쪽의 비율이 좀 높죠, 제 생활은. 그래서 그림을 지금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여전히 건축과 이런 접목된 그림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주로 건물들이에요, 제 그림들은. 그래서 이제 건물에다가 조금 영역을 좀 넓히자면은 거리, 이런 쪽으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. 제가 이제 대부분 건축가들이 이 도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건축이라는 작업이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반대로 허무는 작업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허물어야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니까,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는 도시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문제나 이런 쪽으로 글도 좀 써내고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도시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이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뭐 근대 건축이라든지 오래된 것들을 다시 발굴을 하고 자료를 찾아 복원을 하고 하는 그런 데 관심도 가지지만은 그런 뭐 특정 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뭐 제 그림 소재 중에서 보면 건물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재래시장 같은 경우 이런도 제가 이제 관심 분야입니다. 재래시장도 언젠가는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 지배를 당할 거라고 보거든요. 물론 여러 가지로 그거를 이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도 하지만은, 그러나 저게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저게 유지가 될까,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관심사죠, 저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시장 안에도 갑자기 시장의 한 구석이 사라지면서 빌딩이 서기 시작을 해요. 이제 그렇던 그 와중에 있는 거죠, 지금 현재 우리 상황들이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것들에 대한 그 기록의 필요성은 언제든지 느끼는데, 이제 사진으로, 요즘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좋게 또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남길 수 있는 매체들도 있지만은,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기록은 전부 다 그림으로 뭐 남았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동굴 벽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림이 사진과 다르게 남을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있다고 봐요. 그게 이제 기계가
받아들이는 감성에다가 사람이 손이라는 이 아주 그 수동적인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 그러면은 조금 더 사진보다는 많이 묻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.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스케치를 해가지고 담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그리는 그 소재들이 저는 그 건축물에 국한되기보다는 건축과 그 주변의 상황들 그런 것들 좀 그리고 싶어요. 가급적이면은 주변에 그 나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려놓고 싶어요. 그래서 거기서 사진에서 가지지 못하는 어떤 생동감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면은 저는 뭐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공통적인 소재가 됩니다만은 골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. 지금 저는 부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길쭉하게 선형으로 발전된 도시거든요. 그래서 그걸 조금 달리 좀 봐가지고 좀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수직적인 그런 관점에서 부산을 좀 관찰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소재들이 있을 거다. 예를 들자면은 저 부산의 제일 끝쪽인 다대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서생 쪽에 동부산 쪽까지 해가지고 마치 이 칼로 자른 듯한 풍경들을 맥커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풍경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산이라는 거를 다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일부 작업을 좀 해놓은 건 있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이 구조를 수직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을 때 이게 우리가 그냥 시각적이라든지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관찰보다는 조금 심도 있는 관찰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시야를 이렇게 딱 고정하고 보는 겁니다. 사이드를 힘을 제외를 하고 그래가지고 관찰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도시대응 관찰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조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요트를 한번 타고 저 광암대교 밖에서 제가 한번 관찰을 한번 했거든요.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관찰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을 알리는 자료로 쓰이면은 저로서는 좋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참고로 부산 영상센터 거기에서 제가 연재를 좀 했어요. 부산의 장소에 대한 그림과 같이 12개를 연재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이 그림으로 묻어 나올 때는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관점이 많아요.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부산의 좀 다른 면을 또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림하고 건축하고 한지 복합된 도시적인 문제하고 복합된 제 개인적인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올 때마다 얘기를 해요.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적인 공간으로 변모됐다는 거는
타 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. 모습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축가로서 가지는 관심은 적산가옥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느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저는 옛날에 제가 그 주택 설계를 하나 하면서 아주 오래된 그 적산가옥을 내가 허물은 적이 있어요. 허무는데 관여를 했단 말이죠. 그걸 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그 집은 물론 현대적인 방법으로 새로 지어져서 그게 주인이 잘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릴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장소나 건축물을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새 집에 사는 것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건축주를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 고쳐서 사는 방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.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.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올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꽤 잘 고쳤다. 꽤 잘 고쳤다. 물론 100%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성의 있게 고쳤다.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훼손을 많이 하지 않고 현대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고쳤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, 그건 이제 건물에 대한 관점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원도심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원도심이다. 원도심이니까 원도심의 건축이나 도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적인 건물이 하나 모델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저는 참 좋습니다.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생각을 달리 하면은 뭐 땅을 사가지고 아주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비교적 겉모습을 많이 해치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토리를 그대로 한 구석에 담아놨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버리고 안 버리고는 주인의 마음인데 일단은 버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건물이. 근데 그게 좋고,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큰 공간은 아니지만은 저같이 이래 소품을 하는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작은 그림들을 큰 공간에서 한번 전시도 해봤어요. 해봤는데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런 소재들을 전시하기에는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 그림에 걸린 모습을 보고 여기 같은 공간에 내 그림들은 계속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참 좋아요. 건축적인 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, 이 부산이라는 수평적인 도시를 수직으로 슬라이스화 시켜가지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담으면은 이 폭이, 그래서 일부러 캔버스도 길게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물리적인 거리는 사실은 얼마 되질 않아요. 이거에 비하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, 그럼 그림이 이만큼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. 근데 이걸 늘리는 겁니다. 애매한 공간들을 이런 조금 추상적인 형태로 연결을 시키고, 그래서 제 밑에는 갈매기가 있는 겁니다. 갈매기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다운타운, 그 다음에 다운타운을 배우로 형성하는 숲, 탑, 그 다음에 부산의 특징적인 이 올라가는 계단도로, 그걸 따라 올라가면 또 사람이 사는 곳이 있죠. 그 뒤에는 또 자연이 또 펼쳐지고 하늘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도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형태는 여기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밑에서 자발시장 장사를 하고 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의 단면일 수가 있어요. 우리는 수평적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풍경을 보고 부산이 멋지다라고만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런 게 부산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
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. 그래서 이제 찾았고, 그 옆에도, 이거는 조금 도시적인, 문제가, 담겨져가 있죠. 영주 터널입니다. 오래전에 저쪽 편과 이쪽 편을 연결하기 도시적으로 만드는 공간이죠. 이거는 섬과 연결하는 부산대교입니다. 쭉 올라가면은 부산의 상징이 있어요. 민주공원이죠. 이런 섬들이 역사성으로 따지자면 유명한 그 영주 아파트입니다. 이런 맥락들도 부산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. 아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산에서 바다를 보면서 했던 생각들이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처럼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포용성이 있었다면은 결국 민주화라든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물론 제 억지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부산성이라는 게 찾아진단 말입니다. 아무튼 보글보글한 이 사람의 현장 속에서 이런 수직적인 단면을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볼 수 있다.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져갈 겁니다.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은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다대포에서부터 일몰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어색한 그 다대포 모른데 쪽에 아파트군들, 그 다음에 그 위로 철새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담길 수 있다면은 그건 또 다른 쪽으로 어떤 부산의 문제점을 또 하나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. 아무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카트에 부산의 고민, 정서, 부산 사람들의 성격,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. 근데 쉽지는 않아요. 이거는 그냥 다른 그림은 보고 그리면 되는데 이것들은 생각을 조금 담아야 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 수평적인 수직으로 그린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. 조금 더 이제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작다, 그림이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다시 작업이 된다면은 조금 더 큰 그림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한 초기 작업일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거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입니다. 재래시장. 부산은 이름난 시장들이 꽤 많아요. 그 다음에 구산의 시장들은 커요. 뭐 역사적인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은, 문제는 이것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데 대한 시민으로서의 불안감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걸 지속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, 개발이나 자본의 힘이라는 거는 녹록지 않거든요. 언제든지 가면을 쓰고 침투를 한단 말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좀 시장의 모습들을 정말 리얼하게, 생생하게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중구 쪽에 있는 시장 3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. 저 앞에 있는 건어물 시장하고 국제시장, 그 다음에 부평동 강통시장, 이 3점을 가져왔는데, 다른 쪽에 제가 서면시장이라든지 서동시장, 뭐 해운대시장 쪽에 그림도 있어요.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들이. 그래서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만 그려가지고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다대적 이런 풍들만.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익숙한 그런 풍경들이 또 하나 소재가 돼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림들은
기록입니다, 기록. 저런 그림들은 이 건물은 지금 성공의 그 주교자 성당인데 굉장히 우수한 건물이다, 건축적으로는. 그런데 천대받고 있어요.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어떤 그 종교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부산시에서 참 훌륭한 건물이 될 것을. 예를 들어 똑같은 건데 제가 이번에 그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서울에 주교자 성당이 있어요. 그 건물은 거의 공원화되어 있어요. 같은 주교자 성당입니다. 아, 그 덕수궁 옆에 있는 거요? 규모는 이게 작죠. 작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주변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사람들이 앉아서 건물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만 가져도 좋겠는데 스치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사진 찍으시면 잘 알겠지만 이 건물을 제대로 완전하게 포착하기가 힘들어요.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이건 비교적 잘 됐습니다. 이건 잘 됐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의 기록을 조금 제가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풍경들입니다. 이제 조그마한 그 풍경들이죠.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중요한 소재가 되죠. 그러니까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복잡하지만 매우 익숙한이라고 적어놨어요. 그 말의 이제 가진 뜻은 복잡한 풍경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. 그냥 스쳐 지나가요. 근데 그림으로 그리고 보면은 꽤 복잡하구나 여기가 그런 걸 느껴요. 꼴목들이 그래요.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양하다는 거죠. 자세히 보면은 희한한 물건들이 많아요. 이런 화살표도 있고 이런 천도 있고 그것들 관찰을 잘 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꽤 복잡하구나. 그런데 왠지 어색하지 않은데 이런 풍경들이 있어요. 이런 풍경들이 이제 조금은 이것도 결국 없어질 겁니다. 조금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색깔들은 조금은 제가 좀 과장을 해요. 그렇게 조금 아름답게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더 침침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사진과는 좀 다른 점이 감정이 좀 섞인다는 거죠. 물론 우리 도시나 건축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섞일 겁니다. 때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해보고 싶고 때로는 색을 죽여보고 싶고 그림이 관점이